부지런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내 목표가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극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 보면은 한량이라고 하잖아요, 한량. 네. 근데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은 조금 동네에서 이제 굳은 일을 안 하시고 좀 편안히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기욱 의원에게 묻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년 패널 분들에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무한하진 않기 때문에 1인당 질문 시간을 10분 내외로, 그러니까 질문 시간 10분 내외니까 뭐 답변 듣는 것까지 하면 충분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 사람에게 질문이 너무 과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하기욱 군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너무 큰 무거운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수님하고 국회의원이 모실 때 그때 그런 질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질문을 해볼까요? 레이디 퍼스트 할까요? 제가 제일 많은 것을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예, 그러면 네. 너무 진지하시고 너무 강직하셔가지고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혹시 살아오시면서 재밌었던 일화 같은 건 없으신지, 그 눈물 나는 일화 말고요. 좀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일화요? 이게 저는 살아가면서 일만 보고 살아서 재밌게 어디를 가자고 하면 집에서 쉬고 싶고 집에서 있고 싶고,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실은 재밌었던 일은 2년 전에 처음 가족여행을 한번 제주도로 갔어요. 처음. 근데 참 좋았다. 그래갖고 올해도 잠깐 그냥 하루로 다녀왔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자겠는데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지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행 가셔서 재밌었던 거. 뭐 배 타고 뭐 조그마한 배, 네. 그거 재밌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다 좋아하니까. 제주도에서 뭐 마라톤 대회 같은 건 안 하던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언제 우리 친구하고 절반 접어주고 재밌었는 게 친구가 있는데 절반을 접어줬어요. 마라톤을 한번 하자건데 예, 예. 100km짜리 하셨어요. 한 12km 됐는데 내가 이겼어요. 절반을 접어,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자기가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근데 거의 다 갔잖아요. 절반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은 있으신가요? 저는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네. 구수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인정 의원님, 네. 네, 저는 이제 6년차 지금 신랑과 같이 결혼을 해서 내려온 6년차 이제 영광 군민인데요. 이제 금년에 영광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되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귀농 기초 지원이라던거나 뭐 임산부 결혼 장려금 되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혜택에 대해서 조금 안내하는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왜냐면 이걸 몰라서 못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정책들이 되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예.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이 참 우리 군이 우리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는 아이를 출산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은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이 어떻게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좋은 일자리 인구 늘리기 하려면 또 육아시설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1등 가야 됩니다. 요즘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아까 그렇죠, 거의. 우리 윤정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군 읍면 보고대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6년 전에 그런 혜택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이용한 것도 있기도 하고 저도 사업자를 내면서 뭔가 혜택이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인용을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안내소를 만든다거나 안내 자를 좀 만들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진짜 고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기농하신 분들이 우리 국민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잘 이렇게 설명을 듣고 기농 기촌 담당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이런 부분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처음 서두에 그 하교 의원님이 그 공무원들이 약간 수동적이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왕 지적을 하신 김에 맞아요. 외부에서 전입을 오게 되면 전입했을 때 받을 혜택이 있는데 전입 신고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좀 신청을 하십시오.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러 갈 때 자연스럽게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좀 받으십시오라고 좀 그때 당시 신청을 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그 의원님이 좀 살펴보시고 그 어떻게 보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업무를 할 테니까 좀 비치를 하고 있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혜택도 있다고 좀 시간이 지나서 놓치는 지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의원님이 좀 독려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좀 질책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라도 또 질문하고 싶으면 또 손을 들고 하셔도 되고, 한 사람이 뭐 계속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영준 대표님 한번. 저는 좀 포괄적이고 좀 심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무섭습니다. 이거 아까 청년기, 소년기부터 토끼를 100마리를 길러서 그게 돼지가 되고 그게 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태계의 이런 교란은 너무 오버했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궁금한 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궁금했어요. 토끼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토끼가 정말로 출산을 했을 때 민감한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그 새끼를 정말로 해치는지 그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이게 정말인지 그게 궁금했고 이 두 번째는 너무 좀 가벼워 보여서 진지한 질문으로 일단 듣고 나서 한번 바로 또 질문 이어서 하시죠. 그럴까요? 그 토끼 네. 제가 볼 때는 그 황교우님이 거의 토끼 박사 같아요. 네, 그 토끼 이 생리에 대해서 한번. 토끼는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새끼를 낳기 전에 최소한 토끼가 임신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 빨리 한 열흘 전에는 가려줘야 됩니다. 낳을 수 있도록. 빛을.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놀래요. 이 토끼라는
딱 움직이면 돌아가고 또 제자리 와요. 토끼란 놈이 딱 사람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딱 여기서 봤다 하면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온다고. 안 숨고 숨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겁이 많아서 지어버린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람들을 많이 보고 왔다 갔다 소리가 나버리면 새끼를 유산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토끼가 또 유산을 시키면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 토끼는 앞으로 더 어미로서 또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한 번 하면 계속합니다. 한 번 유산하면 계속. 네. 토끼라는 거. 그래서 토끼는 이제 저희가 키우면서 토끼 잠깐 이야기하면 토끼는 몇 마리 든 것까지 알아요. 만지면은 배를 만지면은 몇 마리 들었다. 이게 다 알게 돼 있어요. 토끼는 배를 만져보면 다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갖고 몇 마리 들었구나. 이게 몇 마리 많이 나게 생긴 놈은 또 큰 장애. 적게 들어있는 것은 적은 장애.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해줘야 새끼가 나서 크는 동안에 지장이 없어요. 토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적 그냥 단순한 궁금증을 이 토끼 저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은 상세한 설명으로 먼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날짜가 하루가 앞당겨진 게 오늘 내일 토크 있을 콘서트가? 네, 원전특별위원회 참석으로 앞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특별위원이다 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빛은 6호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한 명이 원전 특별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의장님하고 같이 원전 특별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의장님이 같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앞당겨진 이유는 내일 경주에서 5개 원전 소재 지자체 원전 특별위원장하고 의장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영광에서 추진하는 회의입니다. 똑같이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영광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몫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여기서 1시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레 회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기호 그 의원님이 영광 원전특별위원장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예. 전 잘 몰랐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지금 아니 좀 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저번에 그 장애지원을 30분 동안 계속 질문하셨던 그 조민영 백수청년 그 하기호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온 없이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질문할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하기호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고요. 지역구 중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수 해안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광에서는 아마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저희 배감 1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한 30분 내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들의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구가 많은 곳이 먼저 개선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소외된 지역
또 조금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답변 듣고 계속 하실래요? 아니, 아니면- 이건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아니고 네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지금 3회차 지금 패널을 출연을 참여하죠. 하고 있는데 권 의원님들 나오시면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농업이라 하셔가지고 국민들 군 의회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국민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기르시는 식물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돌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저희 제가 이 지역으로 내려온 지 이제 4년 됐습니다만은 군의 행정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국민들이 좀 정확히 아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듣는 것들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그 이후의 행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도 백수 청년의 그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청년들 또한 이제 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좀 일반 국민들이 군정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감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조금 저희가 좀 뒤에서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군정 평가단 같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이 행정이 올바른가도 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직을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정 씨, 근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군정 평가단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행정 처리 문제를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행정을 민원으로 들어가면 처리 결과를 봐야 시원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의회 입성해서 보니까 우선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그거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어떻게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하겠지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으로 신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끝까지 계속 2회, 3회 이렇게 가셔야만이 내가 신청하신 민원 서비스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회로 끝나버리면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은 한정돼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직원들 한정된 직원들이 다 처리를 못하잖아요. 이게 조금 내가 끈질기게 민원 서비스를 더 부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찾아오는 것이 군진 먼저 우려야 저쪽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한정돼 있어요. 다 처리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끈질기게 이렇게 접근하셔야지만이 만족도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잘 안 풀릴 때는 또 우리 실장이 계십니다. 뭐 무슨 실장 지금 현재는 소통실장. 소통실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용하시고 소통실장도 이용하시고 또 거기서도 안 풀리면 이제 어쨌든 군의원이나 군수님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이모빌리티 엑스포 그거를 저도 마지막 날에 가봤습니다. 첫날하고 둘째 날은 못 갔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 한번 가봤는데 상사와 축제, 이모빌리티 이런 행사들이 관내 행사들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그렇고 이것들이 정말 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라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좀 저 또한 궁금하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번에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좀 너무 이렇게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어른분들도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아니 뭐 있는 거 다 그냥 다 있는 것들 갖다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에서 주도하시는 군에서 주도하시는 이런 행사들이 조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채롭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의견은 없으신지 조금 행사들이 소규모인 것들 조금 행사가 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에 뭐 한 두 개 행사를 합쳐서 상반기에 뭐 한 2개, 하반기에 한 2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행사 기간을 길게 가더라도 이번 그 상사 축제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개화들이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이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짧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단합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행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 이번에 이 태풍 닝닝으로 인하여 상사화 축제가 실질적으로 더 연장이 돼서 그런 좀 감이 들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의 대표 축제로서 도지정을 받은 상사화 축제는 아까 우리 조민영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영광을 알리고 또 우리 상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행사 기간을 줄여야 간다. 앞으로 그동안 일주일 했지만 한 5일로 줄여서 우리가 이제 밖에 오신 분들이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하고 찾아올 때 행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밖에 외부 손님들은 꾸준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국민들이 조금 인식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하는 곳은 생산적인 것에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곳에 문화축제보다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더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기농인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아직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모빌리티는 이제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해에 이렇게 올해 2회를 했는데 특구 지정을 받다 보니까 의외로 국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일단 오시면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거리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은 왠지 조금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각 읍면에서 오시더라도 읍면에서 좀 준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뭉쳐지고 함께하고 이런데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시니까 조금 더 부족한 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특구 지정을 받다니까 한 4년 정도 더 끌어갈 텐데 국민들이 이 모빌리티 행사는 우리 영광군에서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감이 보이더라도 그거를 국민들이 서로 극복하면서 그리고 외부 손님이 오실 수 있도록 조금 많은 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모빌리티 행사를 제가 실은 봄에 중국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다녀왔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좀 많이 턱없이 땅도 적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행사장을 찾아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친인척 간에 우리 전국적으로 알려서 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전기잖아요. 전기수단이잖아요. 이 전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홍보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아무리 광고를 하고 또 해도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밖에 친인척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앞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영광 대마산단에 상주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한데 엑스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영광군의 몫인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단에 어떤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그 사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체에 어떻게 보면 벽이 되게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좋은 회사들은 이제 조금 문턱을 좀 낮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아닌 생산화다라고 하면 장벽을 높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영광 이모빌리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생산은 말 그대로 생산 단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영광의 이모빌리티가 주도화 되려면 아이디어를 갖춘 회사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녀님들이 어찌됐든 그 군정에서 평가를 하실 때 아이디어가 좋은 회사들 생산보다는 그것을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산단 영에 만들어져 있는 산단에 정말 좋은 업체들 많이 선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 관내에 야외 스포츠 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시설이나 뭐 양궁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나 뭐 군에서 보조되는 뭐 그런 골프장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소년을 상대로 한 실내 스포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영장이나 뭐 이런 것들 실내에서 운영되는 것들 말고는 이제 좀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좀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는 이제 그 어머님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디다 맡길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면 놀 때나 즐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린이 학생들이. 근데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해도 가르칠 데가 없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이런 육성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또 이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로 보내야 하고 이런 그 역된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거죠. 분명히 여기 살고자 하고 의지를 갖고 여기에 내려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또 뭔가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리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육하면 이제 무조건 광주를 일단 보내고 다시 광주에서 픽업을 해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소년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제가 봐서는 유소년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강이 돼서 어린 친구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한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충해 주시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이제 군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인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민영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선은 대마산단 입주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마산단은 이제 85%의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양에 입주하고 참여하신 분들, 기업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인구 늘리게 하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지.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빛고울 산단이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기로에 좋은 찬스다. 빛고울 산단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아이들을 우리 영광에 맡겨서 학교를 보내고 육아를 하고 그쪽에 할 수 있는 강주하고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육아시설을 잘 갖추면 일자리는 옆에 있어도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아시설을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더라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부부간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축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함께 더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패널분들도 이런 부분에 자주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아까 야외 시설 스포츠는 많은데 실내 스포츠 할 곳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예산이겠죠. 네. 예산인데 이제 의원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공약이기도 했습니까? 지금 저희는 수영장을 홍농에는 이제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군의 수영장도 국제대회를 치를 수 없는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는 스포트움이라는 큰 스포츠 타운이 있으니까 앞으로 200실 이상 스포츠 타운을 지어서 영광하면 그래도 뭐를 하든 아이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텔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된다. 이건 예산도 100억 이상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예산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맡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시설을 분명히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육아 시설이 아마 점점 이제 화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불편함이나 불만을 가지신 젊은 부부들이 오히려 교통이 좋다 보니까 광주에서 출퇴근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회차입니다. 2회차. 2회차고 저번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국제 이모빌리티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행히 올해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계약이 4,900만 달러 그리고 현장 판매분이 85억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엑스포라는 건 우리 자체 내에서 이 모빌리티 기기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전국이나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해서 또 제품도 알리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행사가 끝나니까 이제 이 모빌리티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장을 꾸미고 엑스포를 치렀지만 우리가 뭐 여수나 뭐 대전 엑스포처럼 행사 그걸 누리거나 볼 수 있는 곳이 없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마 의원님도 중국 가셔서 보시고 오셨겠지만 백수 뭐 하사리 쪽이나 아니면 그 불갑 쪽에 이런 이런 공간을 아예 공간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모빌리티 기기를 가지고 영광 관광지도 볼 수 있게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뭐 잘됐다 못됐다보다는 어차피 이 모빌리티 자체가 영광의 낙후된 이미지를 상당히 개선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자랑스럽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런 행사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좀 이게 좀 경제적으로 또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게끔 의원님이 좀 많은 좀 그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일부는 그 의원님 그 이야기지만 2부는 청년들이 의원님한테 자꾸 숙제를 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상준 의원님이 한번 질문.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제가 군민 중에서 사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군의원님들이나 뭐 군수님이나 정책에 대해서 제일 관심 없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영광에 이사 온 지 5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더 이제 알게 되는데 처음 오늘 뵙고 첫 번째 질문이 이름의 뜻이 뭘까? 되게 기억이라는 게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뭐 특히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름의 뜻이 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들어보니까 궁금하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이 취미생활이 뭔지 혹시 농사라고 하실까봐 제가 이걸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마라톤도 빼주십시오. 네네네 취미생활이 뭔지를 여쭤보고 싶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영광군 청년 정책 중에서 뭐 청년 학교라든지 청년 동아리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그 중에서 혹시 보신 게 있다면 내가 참여하고 싶거나 내가 이걸 이끌어서 뭔가 취미 활동이나 열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기하기억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제 이름은 우리 이 할아버지 지어주셨는데 참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많은 모든 것을 많이 이루라는 어곡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참 어떨 때 보면 참 무거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선거에 임하다 보니까 외우기 쉬운 이름, 기억하는 이름 이렇게 돼서 조금 그래도 학교 때는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선거를 임하고 보니까 편하다. 좋은 이름이네요. 조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그때는 앞으로 네 이름을 제대로 네가 잘 활용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취미. 취미. 네. 실은 취미가 저는 이제 노래가 취미였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법성 극장 아신가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영광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법성에. 법성포에 극장이 있었어요. 오. 예. 거기에 또 이렇게 도전도 한번 거기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직업을 따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길은 이기 때문에 노래는 그냥 취미로만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노래를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요즘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참 흥이 나고 좋잖아요. 모든 것이 또 잡념도 잊어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어디 노래할 기회가 없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더라 이겁니다. 네.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이 그 직업을 정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겠다. 하지만 잘 풀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네. 질문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네. 저희 단톡방 라이브에서 네, 라이브. 아까 정리해줬던 거죠. 이모빌리티 행사장이 좀 상시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행사 때 참석하지 못하면 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추후에 보고 싶어도 네. 가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 좀 있어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면서 네. 성함은 이성자 씨. 이성자님이 네네. 다들 비슷한 지점을 하네요. 저만 실없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 상준 씨하고 민영 씨하고 여기 김영 여기는 윤정이에요. 네. 세 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귀농 귀촌을 하신 거예요. 세 분은 뭐 4년 차, 5년 차 이렇게 귀촌을 하신 거고 저하고 저기 있는 이제 형준이하고는 영광에 지금 계속 살고 있는 토박이죠. 토박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46년 차 네.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정책이긴 한데 귀농 귀촌인에게는 정책적인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산토끼는 밥도 많이 주고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하는데 미끼도 많이 주고 집토끼들은 없어요. 잡아놨으니까. 저는 집토끼거든요. 여기 형준 씨도 집토끼고 없어요. 직장이 혹시나 뭐 직장을 이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적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런데 그 농업을 또 하셨고 농업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한 말씀 드렸었는데 다른 의원님한테 저는 농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직장이긴 한데 농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한데 뭐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첫째는 땅이 없고요. 첫째는 농업을 하더라도 땅이 없고 둘째는 기술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한테 뭐 직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청년들이 유한하니까. 한다든지 네. 뭐 45세, 50세 되면은 뭐 그만둬야 된다든지 하지만 농업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고 산다면은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게 저도 농업이었으면 하거든요. 만약 그런 기회가 혹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지 뭐 땅을 임대를 뭐 군에서라든지 어떤 식으로건 땅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 전에 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여기 지역에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직장이 됐던 뭐였던 뭐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보급하고 그 농촌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기술을 좀 보급을 해서 뭐 하우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뭐 임대식으로 해서 한번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도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크게 두 가지인가요? 일단은 그 기존에 계속 살고 있던 그 청년들이나 재흥민이 기농인이나 이런 기촌에 그 비해서 지원 혜택이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역차별을 그렇죠. 오히려 그런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나 재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거 하나고 만약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은 아니었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농업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기농인처럼 그런 다양한 뭐 융자 정책이나 그렇죠. 윤혁 그런 정책을 국가적인 만들어 줄 수 예. 있냐? 그러게 요구하면 돼요. 그렇죠. 네. 살 아마 사람은 농업 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살고자 하는데 솔직히 길이 없어요. 네. 솔직히 아. 직장인만 잡고 근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이제 겁니다. 먼저 그 기농기촌 그리고 아까 토박이 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쭉 해왔어요. 이제 다가 아닌데 기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은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를 못한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와요. 제가 농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많이 더 옵니다. 그렇겠죠. 네. 과연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귀농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는데 귀농인들이 또 이렇게 그거를 또 못 해주시면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풀어주는 것은 또 못해요. 귀농 기촌 담당에서 거기서 올 때 받을 때 신청을 할 때 그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융화를 못하면 진짜 안 오니보다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게 혜택도 중요하지만은 오시는 손님 잘 받아야 되고 또 오셔가지고 지역민하고 잘 융화해야 되고 이게 다 두 가지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편진영 패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창업농 나이가 몇 세까지인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만 39세인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다른 우리 후계 농업으로는 되겠네. 후계 농업은 되는데 일단 농업인이어야지만 이제 후계 농업인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인 신청은 그게 네. 어렵지 않으니까 농민 신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00평 이상. 이 300평 이상의 임대로 가능합니다. 임대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농전부만 있으면 돼요. 우선 그 부분을 준비하셔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잠깐 말씀드렸죠. 기술이 없어요. 근데 기술은 내가 노력. 보고 나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은 제가 피나는 노력 없이는 기술을 그렇죠.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렵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농업이 어려운데도 또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또 거기 기술센터를 가면 귀농하신 분이나 시작하신 창업농들을 전문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준비하자면 안 된다. 본인이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 편집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농업을 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스승님 계시네. 그리고 이영준 대표님. 저도 아까 조민영 패널. 조민영 패널님 질문을 제 뒤에 바로 하셔가지고 제가 좀 두근두근하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실없이 질문을 해가지고. 네. 저번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경제 발전에 대해서 블루 이코노미 그렇죠. 선포식을 네. 대통령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봤을 때 도지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잠깐 전해드리자면은 관광, 농업 관광 그리고 관광 벨트를 영호남 연결해서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이나 통일 협력 있다면은 영호남은 이제 관광 벨트로였고 그리고 관광에서 나오는 경제 협력도 이뤄 나간다 하면서 관광의 시작을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지금 의원님이 지금 직접 하고 계시고 농업의 전문가시라 유기농 농업하면은 저희가 생산성보다는 건강한 식품, 건강한 음식 그리고 깨끗함 이게 떠오르고 거기서 제 농업을 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알프스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거기에 관광 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꿈꾸거든요. 그 생산성으로 하는 유기농에 대한 경제 발전성도 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군 단위에서 이제 관광 상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게 지금 질문 중에 좀 궁금했습니다. 어려운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농업을 관광 상품으로 한다는 거 이게 우선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올라가서 최고
친환경 농업이 유기농입니다. 그런데 유기농에서 이제 무농약에서 유기농까지 올라가는 게 약 한 4, 5년 걸릴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제 그 과정이 쉽게 가는 과정이 이렇게 잘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내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안살림이라는 대로 상품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농업의 상품. 무엇을 키우든 간에 내 농업을 상품화해서 여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상품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농업 상품화. 그리고 아까 관광별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으로 말하면 백수, 염산, 불각, 법성포 이렇게 이어지겠잖아요. 관광으로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영광은 관광벨트를 그렇게 묶지 않으면 발전이 관광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벨트로 묶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참 법성이 지금 현재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성에서 백수 한시랭이 뜰까지 거기에서 출렁다리가 놓아집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계우 의원이 국비 98억을 얻어서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면 염산은 관광벨트로 한다면은 무안으로 도입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가 개통됐으니까 이제 임시 개통됐다가 이제 다 완성이 안 됐으면 연말 내에는 개통이 될 거예요. 여기에 향하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인들을 끌어들이려고는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어지면은 바로 불갑사로 이어지고 또 이렇게 벨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젊은 패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좋은 밑그림도 그려주시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래도 관광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신 분들도 한빛원전도 좀 들러도 가시고 공농에 또 식물원도 있으니까 여기도 좀 들러보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농업은 아까 상품화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한다면 내 농업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내 얼굴입니다. 농사 일이 쉬운 것 같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하나를 한 톨 한 톨, 한 포기 한 포기 이걸 만들어 하는데 내 정성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안 들어가면은 예쁘게 안 나옵니다. 내 자식 곱게 안 날아가는 부모가 없듯이 내 농산물을 A급으로 만들고 최고로 만들려면 내 정성을 다 들였을 때 상품화가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래도 하격이 이영준이 하면 그 사람 농업하는데 농사 상품화 돼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 거 갖다 먹으면 괜찮아 믿을 수 있어 이게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역시 기승전 농업입니다. 네. 저 마지막 네. 아니 갑자기 너무 듣다가 사실 제가 두 번 질문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그 한살림 막 이런데 저 한살림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 뭐 유기농을 친환경, 검증해주는 매장에 저도 조합원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한데 완주도 그렇고 로컬 푸드 매장 제가 영광군에서도 이번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불갑사나 뭐 이렇게 일반 어른들이 관광 왔을 때 사실 그런 것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완주 모악산 밑에 있는 로컬 매장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산타로 오셨다가 어머니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지역 매장에서 사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광군에서 이렇게 뭐 그런 관광지에서 좀 이렇게 조성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관광에 위해서 이게 손님들로 관광으로 오셨다가
지역 농산물을 보고 이렇게 사가지기도 하시고 또 보다가 택배로 주문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영광농협에서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고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이 모빌리티 행사 때 그 부분이 조금 뒤쪽에 있어서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데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적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농산물 코너를 앞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사나 이 모빌리티 그리고 관광지 이런 쪽에 꼭 로컬 푸드 매장을 해서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그 시즌 1이 끝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런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폭넓게 한번 주제를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근데 예, 근데 예, 그 아까 제 궁금한 게 국민도 아마 잘 모르신 분도 있어서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 출렁다리라는 게 그 법성에서 한시령 그쪽 한시랑 쪽으로. 예, 그렇게. 그러면 이게 차도 가능한가요? 아니죠.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걸어 다니는 것만. 예, 강진에 있는 그런 출렁다리. 그런 식으로. 네, 사실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처음 시작할 때 금방 끝내자고. 근데 벌써 사실은 이제 9시가 됩니다. 9시 되고 다들 식사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쉬울 겁니다. 아쉽지만 아쉬운 부분은 식사 자리 때 좀 더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오늘 이제 참여하신 김인정 분과장님부터 소회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기혁 의원님이 오늘 이제 감사 말씀 이제 듣는 걸로 하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하기혁 의원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런 2시간 동안 이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의원님의 좀 진솔한 내면적인 모습도 보고 또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무작위로 던진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 짧게 소감을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분과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농부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네, 농부의 아내인데 이제 농촌에 대해 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저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랑이 하니까 뭐 날씨나 말씀하셨던 뭐 관심 가져줘야 된다는 거. 저희 신랑도 이렇게 해가 그래도 많이 짧아졌는데도 아침 5시 반에 가서 7시 반, 8시에 끝나서 오거든요. 소밥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하기혁 위원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김정희 의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너무 진지해 좋았고요. 또 농업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오신 의원님 중에서는 처음이셨어요. 농업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은 그래서 조금 색다르고 저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지으셨고 삼촌도 짓고 계시는데 다른 면도 본 것 같고 아무튼 잘 들었고 꼭 좋은 형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잘 상담하면 잘 받아주실 것 같은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사모님이 계속 2시간 동안 이게 지켜봐 주셔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는 눈치를 일단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의원님 초대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초대 응하시는 데까지 되게 많이 고민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저도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지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애착도 많고 한데 일단 농업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이 어찌됐든 영광이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일단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기혁 의원님 같은 농업인 출신 의원님들이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하시고자 하는 분들,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하면서 이렇게 막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근면, 성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답변해 주신 거나 뭐 너무 진정성 있게 제가 참여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청년 정책들이 사실은 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재미도 없고 막 이런 취급들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영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비전을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저희 청년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너른 마음으로 조금 바라봐 주시면 이제 그게 분명히 결실이 좀 늦겠지만 분명히 맺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준 대표님. 네, 저는 이 앞에 네 분 패널분들 말씀 다 거기에 이제 제 의견을 더하기보다 특별하게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오늘 패널이 이 앞에 카메라 앞에 있는 분들은 저 포함해서 5명이지만 우리 페이스북 댓글로 이성자 씨라는 분이 계속 참여를 댓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기혁 의원님 편에서 패널은 특별하게 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씨가 댓글로 영광이 정치 발전을 해서 살기 좋고 건강하게 노후 보장되는 영광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주셨는데 이 바람대로 꼭 노력해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근면성실한 그 모습으로 분정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고 저는 처음 1시간은 정말 감동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정말 성심껏 답변을 하신다. 오늘 2시간 동안 참여했던 그 소감을 국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카메라를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네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하기혁이가 어떻게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왔습니다. 근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우리 김윤정 선생님, 편진영 선생님, 조미영 선생님, 김상준 선생님, 김영준 대표님, 그리고 또 진행을 맡아주신 임세훈 대표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심부름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늘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10월달 한 달 건강하시고 이제 단풍철이네요. 시간 내셔서 이렇게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즐거운 여행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019년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2시간을 같이 해보니까 근면성실도 있지만 참 겸손하시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강직한 모습에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직하면서도 참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그 한 사람이 쌓아온 인생은 이렇게 숭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는 그런 인간에 대한 존경과 애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톡 까놓고 콘서트가 이제 전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순서는 이제 군의장, 그다음 도의원, 군수님, 이제 국회의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이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응원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민주 시민들의 성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갈 정치인 하기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하기호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좋은 질문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5분 패널과 그 또 이성자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6화 하기호 의원과 톡 까놓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